없었다. 저금리 그다음에 자산 매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 유동성을 계속 보강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치던 애플카 자율주행 진짜 수준은 뭐냐라고 했더니만,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이, 이 사과 회사, 이 먹다만 사과죠. 짜증 나잖아요, 요즘에 좀 하는 그 짓거리들이, 해당하는 부분들이.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얘들도 지금 보니까는 별거 없더라.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기술을 보니까는 별거 없더라. 이 말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제가 좀 이따가 뉴스 올렸다 드리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협력 아닌 단순 하청을 원한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 뭐 서로 이제 뭐 50대 50의 이런 뭐 지분을 가지고 서로 어? 뭐 기술을 갖다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기술은 뭐 애플이 다 하겠다 이거야. 너네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만들기만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제 합당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야 이 새끼들. 그래서 협상이 멈춘 거는 자신의 기술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애플의 태도, 기존 자동차 업체를 하청업체처럼 쓰려고 했다. 이런 태도 때문에 협력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를 글로벌 최고의 회사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업체와 협력은 필수적인데, 그래서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또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하고도 협상을 벌였는데, 이런 태도,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은 어떤 자동차 회사가 애플하고 하겠냐 이거예요. 하여튼간 뭐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도 너무 거기에 그냥 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레발 친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현대차도 잘못한 거고 현대 기아차도 잘못한 거고, 애플은 애플도 나쁜 놈이고, 하여튼간 이둘다 참 너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또 기아차나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애플이 좀 조금이라도 좀 다시 해주기를 좀 바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빅테크 looks to hydrogen for backup generation at data center. 자,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는 이제 빅테크, 큰 기업, 큰 그 IT 기업들,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그 백업 어떤 그 에너지원으로 이 수소 연료 전지 이쪽을 뭐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 수소 전지, 수소 연료 전지 이쪽은 아마 제가 이제 그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라는 게 수소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전지. 그다음에 이게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수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 그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드론이라든지 여기에도 이제 아마 이 수소 전지, 수소 연료 전지,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M이 네비스타랑 수트럭을 개발했다. 니콜라를 손절한 지 2달 만에.
다시 한번 또 이 수소차 쪽, 이 수소차 쪽하고 이 수소차 쪽으로 또 이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또 대규모 계약 따낸 듯. 근데 이게 또 이게 뭐냐면 또 설레발 같은 느낌이. 이게 또 한국 경제. 이 한국 경제가 그 제일 먼저 보도한 거잖아요. 그 현대차. 이 현대차가 대주주다 보니까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삼성 또 대규모 계약 따낸 듯. 매출 1조 이상 기대. 뭐 이렇게 쭉 나오긴 했는데 뭐 제가 좀 이따가 뭐 뉴스 그 링크 올렸다 드릴 테니까는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팔았네, 또 팔았어. 누가 팔았냐? 연기금이 팔았다. 10조를 던졌다. 연기금이 사상 최장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들어가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증시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연기금이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 무작정 들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뭐 수익이 났으면 또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연기금 관계자가 얘기한 겁니다. 연기금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해야 할 때 그러니까 연기금 국민연금이 분명히 이제 이 고갈되잖아요. 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은 근데 고갈되면은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돈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꺼번에 국내 주식 비중이 만약 과도하다. 그럼 팔게 되면은 그러면 주식시장이 더 이제 그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 12월 24일 이후 32거래일 연속 순매도 올해 들어서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동안 판 규모가 10조 원. 코스피 3000을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걸 연기금들이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 연기금에서는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 국내 투자보다도. 국내 투자 비중은 줄이고 해외 투자 비중을 갖다가 높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그 국민연금이 이제 운용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2016년도에는 20%였었지만 매년 줄어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 이 가치가 이게 지금 굉장히 커진 거예요. 커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기준을 갖다 맞추려고 한다면은 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025년도 말까지는 15%까지 줄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2016년 20%에서 10년 동안 5%라고 하는데 5%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적은 게 아니고 반면에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린다. 지금 이제 해외 쪽은 계속 늘려요. 뭐 그래가지고 그 테슬라를 뭐 몇 배? 뭐 8,000배인가요? 뭐 그렇게 이제 뭐 수익률을 올렸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잘한 건 맞아요. 잘한 거는 맞는데 아무튼 지금 국내 증시 연기금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나라랑 이제 뭐 비교를 하더라고요. 뭐 스웨덴하고 비교를 더 하고 노르웨이 국부 펀드랑 비교도 하고 또 일본의 이제 공적 연금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네 주식 그 비중이 굉장히 적다.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해외 쪽에다가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의견이 뭐냐면은 연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성 그러니까 민간 어떤 그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은 자, 초대형 장기 투자인 국민연금이 자국 중심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단순 수익률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된다. 국민 경제에다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국내 기업 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국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위상도 높아지고 또는 자금 조달, 그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도 용이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뭐냐면은 25.28%로 해외 주식하고 거의 맞먹는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게 지금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인데 좀 짜증 나죠. 근데 당장 지금 내 주식이 연기금이 던져가지고 못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거는 좀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는데 저도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연기금의 얘기도 맞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원성을 좀 갖고 있는 개미의 얘기도 맞고 합니다. 뭐 그 와중에서 우리는 또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일단 뭐 좀 유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해보니 괜찮네,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될 10가지 일상, 뭐 요거는 한번 그냥 좀 가볍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정 간편식, 이거는 코로나 끝나도 계속적으로 아마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홈 트레이닝, 마스크 쓰기, 이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마스크 쓰기, 이제 마스크가 이제 지금은 그냥 일상이 된 거죠. 그냥 어, 필수 소비재, 그냥 어디 뭐 외출할 때는 무조건 그냥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는 마스크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 독감 및 감기 환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들 하실 거예요. 이 마스크 썼더니만 독감이나 감기 같은 거 올 겨울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그 감기에 걸리고 했던 건데 마스크를 쓰고 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뭐 실제 뭐 이비인 후과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이비인 후과가 이제 감기 환자들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스크 쓰는 바람에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씀으로써 군중 속에 섞여든 편안함을 느끼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거는 마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지금도 하고 있죠. 그 복면가왕. 어, 그 복면가왕에서 그 가수들이 복면을 쓰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뭐 더 편안하게 부른다라는 뭐 그런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이 번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마스크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편해진 거는 좀 덜 신경 쓴다 외모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도 어, 매일 하던 면도를 뭐 이틀이나 뭐 3일에 한 번 하는 정도, 그 정도 였던 거. 그 다음에 위생 습관, 그러니까 손 자주 씻고, 그 다음에 손 소독제 자주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녁 회식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스몰 웨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완전히 어떤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도 그렇고, 뭐 캠핑도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혼자 놀기, 아싸라고 하는 것은 패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다. 이거 한번 좀 뭐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뉴욕,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기록 다시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그다음에 다음 주 뉴욕 증시 주간 전망인데 월요일 날 있죠. 내일 2월 15일 날 월요일 날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휴장합니다. 쉽니다. 휴장을 하고요. 그리고 FOMC 의사록, 그러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는데, 거기서 뭐 일부 뭐 연준 위원들이 뭐 약간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든지 이러면 이제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이제 그런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전망 이렇게 지금 뉴스를 쭉쭉 제가 그 올려다 드렸습니다. 올려다 드릴게요. 지금 바로 올려다 드릴 테니까는 요거를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번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테슬라에 2014년도인가 그때 투자해가지고 8,000배 올랐다라고 해요. 예. 뭐 너무 막 그 부분에 너무 또 막 민감하게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 뉴스로 나왔어요. 그 뉴스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그냥 검색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연기금 테슬라 투자 이렇게만 해도 나오겠네. 여기 뉴스에 나오죠 지금. 국민연금은 테슬라 초기 투자자 6년 반 수익률이 8,000%대. 현재 800달러대인데 처음에 투자할 때 당시엔 10달러대였다. 4년 동안 평가 차익이 3조. 그래서 6년 반 새 수익률은 무려 8,278%에 육박한다. 이거 궁금하시면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뭐 주말에 나왔었던 뉴스들 한번 제가 쭉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뭐 한번 그 읽어보고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 제가 쭉 또 중요한 부분들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각 톡방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요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그리고 뭐 V방, VIP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그 이벤트 있죠. 그 설 전에도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날짜가 언제까지냐면은 바로 오늘까지예요. VIP방 이벤트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싱크풀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로 그냥 그 가입을 여기 누르시면 여기 박정석 대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어 여기 딱 들어가면은 여기 가입하기가 나올 거예요. 가입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상품이 요번에 그 상품이 요거 1개월짜리 하고 요 6개월짜리 요게 이제 각각 11연장 30일 연장 요게 아마 요 두 상품이 아마 지금 그 이벤트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니까는 뭐 상담을 하셔가지고 운용자님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오늘까지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일단은 요걸로 여기 지금 그 싱크플로 들어오셔서 그냥 그 가입을 하시고 가지고 가입을 여기서 그냥 바로 하셔가지고 들어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설 연휴가 다 끝났어요. 연휴가 다 끝났는데도 그래도 10일 연장 해주고 30일 연장을 해준다라고 하니까는 아마 내일부터 난 본격적으로 한번 뭐 VIP 방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최적의 지금 마지막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그 운영자님께서 링크 걸어 주실 거예요. 링크 통해 가지고 또 상담 받으셔서 VIP 방으로 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올려주셨죠? VIP 클럽 연장 혜택 해가지고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오늘까지니까는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결제를 하시는 게 그래야지 내일 되면 이게 또 없어지니까는 바로 결제를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벌써 또 1시간 20분이 지났네요. 오늘 그 공개 방송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공개 방송이 또 어느덧 또 이렇게 또 금방 또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요. 그리고 자, 내일 2월 15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또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또 돈 벌 수 있는 그 내일부터의 또 시간들 또 잘 또 대응하셔서 지금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분명히 종목들은 있고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있으니까는 그런 종목들도 잘 또 힌트 받으셔서 또 수익 많이 내시고, 또 저는 또 이후에 내일 아침에 우리 카톡방에서 또 뉴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개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굿밤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